어떤 종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그게 한 몇 년 사이에 20배 올랐는데 한 열 몇 배 수익을 나서 너무 고맙다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예를 들면 2000년도 초에 이제 어떤 분은 오뚜기 잔뜩 들고, 어떤 분은 또 오리온만 잔뜩 들고, 그래서 그분들은 가치에 집중한 분들이다 해서 거대한 폭풍같이 몰려오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지 않나. 약간 여기서 또 이제 궁금증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다가 이러다가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어떡하지? 네. 이제 기준금리 올릴 만큼 거의 다 올렸다는데 뭔가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순현금 많았던 기업들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게 거의 한 22년 막 금리 인상기에 다 이미 주가는 반영된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또 이제 앞서가잖아요 항상. 근데 이제 이런 조건 있는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이에요. 훌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매우 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3조 현상 때 자금이 가치주랑 대체 투자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있다가. 이런 현상이 왔고, 지금은 그런 현상이 완화되더라도 너무 싼 종목이기 때문에 잘못돼도 손해볼 게 없고 잘 되면 왕창 벌 수 있는 70년대 중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미국에서 파월도 70년대 중반을 생각해서 그때 이제 그 미국 연준이 샤워실의 바보 역할을 했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올렸다가, 물가 떨어지면 금리 내렸다가, 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몇 번 반복하면서 샤워실의 바보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폴 볼커 했듯이 과감히 물가를 잡고 엄청 세게. 금리를 많이 올려서 세게 잡고, 그래서 그런 우려는 당분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하고 현장에 가서 얘기해 보면 물가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잡히고 예. 다시 저금리 시절로 돌아가고 이걸 이제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는 예. 현재 상황, 예. 고물가, 고금리 이 상황 속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 쪽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또 가격 전가력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해자도 있고 훌륭한 기업 쪽으로 계속 장기간 가는 게 맞다라는 요지이시네요. 저금리가 온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식에 맞는 투자 방식이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상식적인 투자 방식이다라는 게, 이게 상식이 안 통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저금리 오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왜냐면 너무 그 큰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버블이 꺼지는, 그리고 그쪽에서는 자금이 탈출하기 시작하고 그쪽은 잘못된 길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성하고 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가면 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상식에 맞는 투자는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윤정엽 대표님 모셔놓고 가치 투자 이야기,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장기간 동행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는다고 해놓고 결국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어떡하나요? 시세 변동이 커지면 어떡하나요? 이미 다 반영한 것 아니까, 이 질문을 또 드리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우문을 계속 드리고는 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는지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이제 워렌 버핏이 예. 투자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 이제 가격하고 가치 두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가격은 보지 않고, 가격 신경 쓰지 않고 가치에만 집중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 성공했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가격을 멀리하고 가격에 집중하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격은 내가 지불하는 것이고 네. 가치는 내가 얻는 것이다. 근데 가격은 조울증 환자처럼 되게 변덕스럽고, 그렇죠. 수시로 막 그래서 이제 강아지 이론에서 강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가격은, 가치는 이제 주인, 산책하는 주인이고. 근데 요즘은 하도 정보들도 많고 언론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해서 그 가격은 저는 이제 그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꼴이다. 예, 꼬리가 수시로 흔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주인을 봐야 되는데 주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만 보고 판단해서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강아지 꼴이라고 하니까 수시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꼬리가 한없이 흔들리잖아요.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럼 그거 따라다니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워렌 버핏처럼 가격을 멀리하고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에 집중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냅니다. 꼬랑지 보고 막 할 테니까 제대로 된 의사결정 내리고 있었고 수시로 결정내고 매매가 잦아지고,
그리고 그 남들 하는 거 따라하게 되고 뉴스 많이 보고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해주셨던 말씀이죠. 그렇죠. 선택하는 개 이론인데 야 예. 거기다 윤종엽 대표님의 이론이 더해지네요. 예. 앙드레 코스톨라니 제가 알기로는 예. 주인이 산책을 할 때 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기까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개의 꼬리까지 흔들리는 예. 그러니까 거의 변동성에 예. 더 변동성까지 예. 이게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윤종엽 대표님의 합작품입니다. 요즘은 그 너무 공부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예. 공부한 내용이 예. 강아지 꼬리 흔들듯이 막 이것저것 막 너무 많이 공부를 하니까 그게 오히려 방해되는. 와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진짜 예. 맞는 말씀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사례를 보면 종목 얘기하다가 어떤 종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그게 한 몇 년 사이에 20배 올랐는데 그 네. 사이에 이제 그 20배 난 종목 가지고 두 사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투자했는데 네. 한 사람은 가격이 왜 오르는지 가격에 네. 집중해서 왜 오르는지 매일 토론방에 와서 이렇게 내용 보고 누가 많이 팔면은 왜 팔았는지 네네네네. 빠지면 왜 수급 빠졌는지 보고? 예 매일매일 수급 체크하고 매일매일 왜 더 빠졌는지 오르면 왜 올랐는지를 체크해서 네. 그 사람은 올라가면 따라 사고 떨어지면 따라 파는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고 모멘텀으로만 팔고 사고 팔고 그렇죠. 이제 그 가격에 집중하게 되면 아. 모멘텀 투자고 그러니까 그 이분은 너무 고민이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민도 많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잠도 안 오고 너무 고민스러워 잠도 안 와서 새벽 1시 2시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네네네. 이거 왜 올랐어요? 왜 떨어졌어요? 근데 저도 모르죠. 네. 단기 수급에 의해서 누가 사고 팔아서 올린 건데 저는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그분은 깡통됐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20배 오른 종목으로 깡통이 됐다고요? 예. 또 한 분은 그 이 종목이 그 너무 좋고 싸고 그래서 분기별 그 재무제표 한 번 정도만 보고 네. 투자해서 한 열 몇 배 수익을 나서 그 자기 자녀들 해외 유학 보내는데 이 돈 가지고 썼다. 너무 고맙다라고 저한테 인사를 왔고 그래서 가치에 집중한 사람은 사실 그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회사가 점점 좋아지니까 좋아지는 모습 보고 아 내가 투자하길 잘했다 계속 그냥 유지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은 매일매일 수급 체크하고 가격이 올라오면 왜 올랐고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하려고 하니까는 그런 적이었는데 그게 사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근데 시장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시장을 예측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후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를 갖다 껴 맞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요즘 그 유튜브나 이렇게 언론에 보면 거의 대부분 전문가 하는 얘기 사후 해석이에요. 왜 올랐고. 그러니까 일일 시황 정리를 해주면 오늘 주식이 왜 올랐고 왜 떨어졌고. 그런 거 떨어지게 되면 가격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하고 단타 매매하게 되고. 그래서 워렌 버핏처럼 그 10년짜리 채권 투자했다 생각하고 멀리 보고 가치가 아닌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거 이런 거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회사가 좋아지는 모습 보면 계속해서 사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정설이긴 한데 정석이기도 예. 하고 근데 가장 예. 어려우니까 예. 누구나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왜 필립 피셔의 말이고요.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그렇죠. 거의 한 번씩 뭐 매일 뉴스가 아니라 분기 보고서 한 번씩 보고. 예. 근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그 가치를 공부하게 되면 사실은 그다음 공부를 좀 덜 해도 되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가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지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지 판단해서 가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멀려. 가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돈을 잃는 길이다. 그래서 쏠림의 함정이 빠질 수 있다. 가치를 그 공부하는 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치를 공부하는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도 이게 가치를 알려주는 건지 가격을 알려주는 건지 반대해서 가치를 알려주는 것에 집중해서 하는 그 항상 그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그 생각해서 네, 맞습니다. 그 가치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든 의문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가격이 뭐 예. 밸류에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걸 초과를 하는 날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이 될 수도 있고 월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럼 그때는 가치 투자자도 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가격은 이제 변덕스러우니까 이제 가치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가치는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네, 하니까는 네, 네. 사실은 이때 일부 매매할 수도 있죠. 근데 네. 이제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평생
만나보기 힘든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꾸준히 들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할 수가 있죠. 이게 20배 오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2000년대 초반서부터 해갖고 한 2006년도, 7년도 이때 한 20배 올랐죠. 그럼 한 6, 7년 사이에 우리가 또 20배 올랐다고 하면 이거 한 1년 만에 오른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장부상 가치가 장부가가 35,000원일 때 네. 주가가 한 7,000원 이랬으니까 PBR 0.2배일 때 있죠. 0.2배요? 예, 지금도 PBR 0.2배짜리 많잖아요. 아니 근데 물론 이게 그 항상 밸류에이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고 하는 게 PBR 0.2배면 예, 그 회사 청산해서 그렇죠. 나눠 가지면 이론적으로는 5배를 버는 건데 예. 회사가 그렇게 청산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존재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그 결국은 가치를 보면은 가격은 언젠가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투자하는 게 그게 가치 투자라고 봐야죠. 근데 힘들죠. 예. 그걸 지금까지 이게 힘든 게 왜냐하면 그 삼저 현상 때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삼저 현상이 계속 되어온 현상이거든요. 삼저 현상일 때는 이런 게 잘 안 먹히죠. 그냥 뭐 물가도 낮고 금리도 예. 낮고 그래서 환율도 낮을 때. 예. 근데 삼저 현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네. 그 최근에 특히 이제 2015년도 이후에 2020년도까지 삼저 현상이 가장 화려할 때 네. 이런 게 전혀 안 먹힌 거죠. 근데 최근에 주식 투자한 사람은 5년 동안 이게 가치는 가격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환경이 바뀐 거죠. 삼고 현상되고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성장주가 급락하면서 그런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런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까 앞서서 말씀 중에 잠깐 그 선광이라는 회사도 언급을 예. 해주셨는데 와 그 회사는 예. 무슨 한 11선도 안 깨고 예. 거의 1년 반, 2년 아까 가까이 얘기했던 종목들이 다 무섭게 올라간 종목들이죠. 한 10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뭐 근데 대표적으로 그 회사 미스테리가 예. 저도 한 10년 전쯤에 그 회사를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자산도 많고 예. 또 자산주였었죠. 수익이 타박타박 나오고 근데 IR을 안 받아요. 거기에 이제 보세 구역에 예. 있어서 쉽게 탐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예. 그래서 뭐 주주들도 오는 것도 반기지도 않고 우리 회장님 뭐 주가 오르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막 이런다. 근데 그게 한 10년은 걸렸습니다만 10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나본 이제 슈퍼개미라고 일명 예, 주식시장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은 한두 종목 가지고 집중 투자해서 마음고생을 한 5년 이상 한 사람들이 큰 수익을 냈어요. 예를 들면 2000년도 초에 이제 어떤 분은 오뚜기 잔뜩 들고 어떤 분은 또 오리온만 잔뜩 들고 예. 왜 이 주가 이렇게 안 오르냐고 저한테 하소연 합니다. 너무 그 회사 내용도 좋고 너무 그 주변 여건 좋아지는데 왜 그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격은 왜 반영이 안 되냐. 네. 나보고 좀 사봐라. 기관들 오죽 답답했으면 기관들 찾아다니면서 이것 좀 사봐라 했는데 아무도 거들떠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을 가지니까 그 종목들을 계속 매집하죠. 돈이 생기면 사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뭐 갑자기 올라서 50배 100배씩 오른 종목들이 됐잖아요. 큰 부를 이루고 지킨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종목들을 장기 투자해서 오랫동안 지켜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가치에 집중한 분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텐베거를 예. 찾으신 분들 보면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제 예.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예. 두 번째 막 시세를 분출하고 오르고 있을 때 이걸 또 팔지 않고 더 버티는 거 그게 저는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 2년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러다 한 30%, 40% 수익이 나면 팔고 그 다음에 몇 배 올라가는 걸 이제 보게 되고 지켜만 보게 되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가격에 하면 모멘텀 투자해서 뭐 30% 40%를 팔고 빠져나오고 근데 가치 대비 가격 괴리가 크다라고 하면은 가져갈 수 있는 저기가 생기죠. 그때도. 예. 금년 들어서 보면 이제 유튜브나 이 방송 몇 군데 보면 새해 들어서 지금 이제 유혈이 낭자할 때니까 주식을 사모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신루타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신루타 찾을 수 있는 종목은 워렌 버핏이 70년대 중반에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 이런 걸 같이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70년대 중반에 이제 큰 풀을 이뤘던 계기가 예일대를 비롯한 여러 데서 이제 그 우리 투자가 그동안 잘못돼 있다.
네. 그 예일대에서 반성한 것이 70년 동안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찾습니다. 원인을 네. 찾아요. 그리고 그걸 거꾸로 해보자 해서 50년 동안 수익을 많이 내요. 그래서 120년간 검증된 방법. 그래서 반성문의 내용이 뭐냐면 쏠림과 반대로 가자. 쏠려 다니지 말자.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갖고 남들이 탐욕할 때 두려워하는 반대의 자세를 갖는 것이 그 돈을 버는 길이다. 그 반성문이 릴레이 거기를 통해서 릴레이 반성문이 나오고 그걸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큰 부를 이루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투자 그 기준을 갖고 있는 데를 펀드를 맡겨서 펀드 투자를 통한 큰 부자들이 탄생하고 이런 게 이제 70년대 중반에 큰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반성문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미국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대형주에 투자해서 손실이 컸잖아요. 22년도. 네. 그래서 반성문들이 SNS에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이 반성문을 참조해라라고 이게 보내준 게 몇 개 있어요. 그 거기서 보면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 뭐 그 메타, 페이스북, 그다음에 엔비디아, 넷플릭스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고점들이 많이 빠져서 거기다 이제 반성문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반성문 내용을 보니까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서 적기에 빠져나온 시점을 실기했다. 그런 내용이 주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더 모니터링을 더 열심히 해서 더 저기 하겠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겠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에 집중해서 손실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격에 집중하겠다. 이런 반성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결국. 반성 내용이 미국의 중반에 나온 반성문 내용은 가격에 집중해서 쏠려 다녔는데 그게 아니고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 기준을 바꾸겠다. 투자 행태를 바꾸겠다라는 반성문이 나와서 돈을 벌었는데 우리도 이제 반성문이 그런 행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 하고 예. 본인들이 가치에 비해서 매우 비싸게 샀다라는 걸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예. 진짜 그런 부분에 반성은 없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죠. 가격을 더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빠져나온 시점 빠져나오고 다시 사고 뭐 이런 걸 잘하겠다라는 타이밍을 더 잘 잡겠습니다. 막 근데 이런 그 내용에. 반성문이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예? 호응을 받고 저한테도 이거 진짜 좋은 반성문이네요. 저한테도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SNS 그 건너서 이렇게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성의 내용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미국의 그 70년대 중반처럼 달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뭐 이제 빅테크, 예, 진짜 테크주 엄청난 성장주였으니까 가능한 또 반성문이기도 할 텐데요. 예. 거기는 이제 윤정엽 대표님은 결코 동의하지 않으시는. 예. 비싸게 산 걸 그걸 반성해야 되는 예.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 이제 그 구덴칩, 구덴 익스펜시브 이제 4개 영역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아까 그 예일대학교 모델하고 구덴칩 요 부분은 저희 첫 번째 예, 처음 출연하셨을 때 영상 그 하단에도 링크를 좀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요 표를 보고 저기 하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부분이 쏠려 다니는 거예요. 가격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주로 투자하는 것이 구덴 익스펜시브, 구덴 그 푸앤 익스펜시브. 그러니까 성장주와 쪽박주 영역에 주로 투자하는 게 이제 쏠려다니는 현상이고 이쪽 영역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수가 돈을 잃고 소수만 돈을 버는 아주 행운이 잘 들어맞거나 아니면 실력이 특출하거나 한 사람 소수만 돈을 벌고 다수가 돈을 잃는 영역이고 왼쪽 영역 구덴칩이나 푸앤칩 그러니까 대박주나 가치주 영역은 쏠림의 반대편 쪽에 있는 특히 그 중에서도 구덴칩의 영역에 있는 주식은 그쪽에 간 사람 중에 다수가 돈을 버는 소수 아주 극히 일부만 돈을 잃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일 그 대학교 반성문이나 이런 데 이제 이게 그 검증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것이냐 계속 오른쪽 영역을 갈 것이냐 왼쪽 영역을 갈 것이냐 오른쪽 영역이 아닌 왼쪽 영역을 가야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잃지 않고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는 그런 돈 버는 방법이다라는 반성문이 나와서 그걸 지키고 그래서 구덴칩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워렌 버핏의 3가지 조건에 맞는 그 ROIC 높고 가격 정가격이 높고 순현금이 있는 이런 기업들 찾아서 하면은 그 워렌 버핏이 70년대 중반을 많이 벌었듯이 그런 큰 기회가 거대한 폭풍같이 몰려오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지 않나.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물려있다라고 하면 이런 주식 종목으로 다시 포트폴리오 재편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가치 투자, 진정한 가치 투자의 길로. 그러니까 쏠림 현상과 반대로 가야 하는데
그 대중과 반대로 간다라는 건 굉장한 기다림과 고통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잘 참아야 되는 거고. 그 윤정엽 대표님도 몸에 좀 사리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체질적으로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이게 사람도 기질이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뭐 운동신경도 그렇고 예. 성격도 그렇듯이 예. 투자도 결국은 그 사람의 기질이 투자 스타일을 좌우하는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구덴칩 그리고 이제 심루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뭐 여기 일목요연하게 심루타 기업의 조건 요거 한 번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쭉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3저 현상에서 3고 현상으로 바뀌고 네.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기다라고 생각되면은 거기에 그 기다리는 3저 현상 때 소외되고 홀대 받았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네. 그 워렌 버핏이 좋아했던 투자 기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수혜를 받는 기업의 조건에 맞는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면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심루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ROIC 높은 기업 다시 반복하지만 ROIC 높고 가격 쉽게 올릴 수 있고 순현금 기업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기업을 사서 투자하면은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감이 좀 밀려오고 막 이러는데 예. 막 싼 주식이 막 예. 보이니까 예. 행복하세요. 막 그렇죠. 그런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가치주들이 막 널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5년 10년 후에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급락할지 뭐 고통스러울 수 이럴 수 있지만 이런 주식을 사서 이런 주식이 기업이 내용이 현금 창출력이 더 좋아지고 있고 현금 창출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고통스러워할 이유도 없고. 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네. 그 채권의 듀레이션이 재무관리책에서 보면 듀레이션 1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13년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10년 보고 투자한다. 10년짜리 채권 사고 하는데 가격이 당분간 올랐다 내렸다 이거 신경 쓸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진짜 두근두근 하세요?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우리 저희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에 예. 돈만 들어와라. 그렇죠. 내가 다 사주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70년 중반에 나타났던 현상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 펀드를 통한 이제 간접 투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도 저기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2000년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V자 반등하면서 기관 수익률이 펀드들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만 못했어요. 왜냐하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 심할 때는 예. 빠르게 움직이는 개인들이 수익 더 좋죠. 그렇죠. 기관보다. 기관 저기 형편없네라고 하지만은 그 이런 그 조건에 맞는 투자라는 운용사를 그 투자 기준을 그 잘 정립해 놓고 이걸 잘 지킬 수 있는 운용사를 찾아서 하면은 그 예를 들면 2004년 5년인가 2000년 중반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제 그 급여 생활자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한국에 그분이 70대 중반 때 오셔가지고 한국에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냐라고 했더니 40년 전에 펀드를 하나 만났는데 네. 너무 좋은 펀드를 만나서 자기 40년 동안 한 펀드만 가입해서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것처럼 큰 돈을 벌었다. 라고 했듯이 그 펀드를 잘 선정하는 것도 그래서 그 좋은 운용사를 잘 선정하는 것도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70년대 이후에 그런 현상이 나왔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3구 현상에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 그래서 그 책이나 이런 데에서는 결혼 그 상대방 구하는 것 다음으로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게 그러니까 대학교나 직장 선택하는 것보다는 사실 운용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했듯이 그런 그 내가 이제 이런 그 기질이나 이런 안 맞아서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러게 기질에 잘 맞는 운용사를 찾는 그 기질을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를 찾는 예, 그것도 하나의 미국 사례를 봤을 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덩크슛을 못하면 예. 덩크슛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수를 찾아서 응원을 하면 돼요.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보석을 잘 못 알아보면 보석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 맞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그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엄청난 전설적인 펀드이고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데 그 펀드로 돈을 번 투자자는 또 많지 않다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 그 펀드 가입도 역시 가치주를 찾고 가치주를 기다리고 동행하듯이 그런 자세도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평생 맡길 수 있는 펀드를 찾는 게 그럼 마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평생 맡기면. 오늘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윤정엽 대표님이 지금 가슴 뛰는 시기이다. 예. 싼 주식이 정말 많다. 구덴칩. 그렇죠. 그냥 싼 게 아니라 예. 좋은데 싼 예. 회사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들으면서 삼고 현상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싸니까 좋은 거죠. 네. 오늘도 진짜 항상 깨닫는 게 많습니다. 우리 윤 대표님을 모실 때마다.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윤종엽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